하겠습니다. 잡병진전 제17강 논잡기 여하치용, 잡기에서 어떻게 용신을 취할 것인가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논잡기 여하치용에서 이 잡기라고 하는 것은 진술충미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흔히들 지장 간에 이렇게 포함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잡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는데요. 이 잡기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인신사에도 세 개나 이렇게 지장간에 들어있잖아요. 그것도 잡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근데 잡기라고, 진술충미가 잡기라고 하는 그 이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식간시비에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토라고 하는 것은 음양노소, 목가금수에 저하된 기가 응결된 것이다. 진술충미를 얘기를 하고 있죠. 진술충미. 진술충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진술충미는 지장 간에 이렇게 포함된 것들이 세 개가 있어가지고 잡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잡기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식간 12지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토라고 하는 것은 음양노소 목과 금수에 저하된 기가 응결된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잡기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지, 지장간이 이렇게 새끼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잡기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꼭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진토에 대해서 진토라고 했을 때 무토로 간직하고 있다 했는데, 진토라고 하는 것은 토의 수의 고가 되죠. 묘가 되죠. 묘지. 임수의 묘지가 되죠. 그리고 을의 여기가 되죠. 을목의 여기가 되어 이 세 가지가 함께 쓰니 어느 것에서 용신을 취하겠는가 그랬거든요. 근데 정관으로 투출했거나 지지에서 합을 이루는 것이 있으면 그 중에서 깨끗함을 취하여 용신으로 쓰이는 것이므로 간단하다 그랬거든요. 예, 우리가 용신의 변화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생극제화라고 함에 있어서는 100번을 이렇게 100번 1000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크게 우리가 하도의 생하고 낙서의 극을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이거 들어보기는 들어봤죠. 그래서 하도의 생, 낙서의 극 해가지고 생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하도는 하도하고 낙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도의 도하고 낙서의 서하고 해가지고 도서라고 하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런 글씨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모든 지식의 창고다, 창고가 도서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도의 글씨와 낙서의 글을 이렇게 하나씩 떼어가지고 도서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도의 생이나 낙서의 생이나 지 혼자로서는 이렇게 뭔가 이뤄낼 수가 없어요. 생만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음양생극에서 배웠죠. 우리 잡병진전 음양생극에서 이렇게 배웠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생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극만 있어서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이 바로 극이고 극이 바로 생이다. 극이 생이라고 하는 글씨가 이렇게 있죠. 생이극, 극이생. 이렇게 하면은, 자,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생생지역을 할 때는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이 사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개의 상이. 이제, 이 식간 12지에서 우리가 논하기를, 이 태극에서 음양으로 나눠지고, 음양에서 사상으로 나눠지고, 사상 속에서, 오행이 이렇게 생성되어가지고, 이렇게 음양 오행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식간 12지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생만 있어가지고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죠. 또 극만 있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목도, 통수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이게 뭐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뭐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잖아요. 그래서 갑병진전 음양생극에서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생과 극이 함께
이루어져야 공효를 이룬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파도의 생하고 낙서의 극을 이렇게 그 합쳐 놓으면은 생극이 이렇게 되겠죠. 이 그림 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생극에 해서 생극에 의해서 네 개의 큰 상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상이거든요. 이거 기운 덩어리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상을 원형 이정계, 추나추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형 이정,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실제 하늘에 있는 그 기운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눈으로는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땅에 이제 그게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봄이라고 하면 봄의 그 기운을 우리가 이제 그 봄이라고 할 때 봄의 기운을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부여를 해주면은 봄에는 새싹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 이게 봄이구나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고 우리는 그 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이 하늘에 있는 상은 그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게 발현이 되면은 땅에서 발현이 된다.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12개월로 구성이 되어 있다. 12개월도 이렇게 생극에 의해서 12개월이 만들어진다. 생극제화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12개월을 식간이 이렇게 운행함에 따라서 이렇게 12개월 그 월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그 기운 때문에 생극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생극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모든 용신은 원령에서 구한다라고 하는 자편진전의 이론이 여기서 이렇게 원령의 격국론이 이 이론에서 크게 만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특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생극제와의 그 가장 중요한 그 기초 이론이고 격국론의 그 기본이거든요. 격국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큰 그 사상의 틀을 주역, 개사상진 오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해서 이루어진 것이 도이다. 그 도를 이렇게 계승한 것이 선이다 그랬거든요. 선. 이제 착각선이라고 그랬죠. 착각선이다. 이 선을 따르는 것이 성이다 그래서 성. 격국이 이제 성이란 얘기죠. 큰 성.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지가 그 사람한테 모든 그 지구상의 사물한테 부여해준 이 그 특성, 성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들에게는 물성이 있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그 인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성. 그 사람의 인성을 보는 것이거든요. 격국이. 인성을 좋게 타고났으면 좋고 나쁘게 타고났으면 그 인성을 나쁘게 타고났으니까 인성을 개발하고 보충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하도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틈마다 이것을 간간히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격국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그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자fun진전 원령정구용시라고 하는 그 말에 상당히 이제 아주 그 근접하게 돼서 사주 보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강의를 또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작기에서 투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령의 지장간이 천간으로 투출한 것을 얘기한다 그랬거든요. 단목이 진호를 해서 이렇게 출시한 경우에 무토를 드러냈으면 편제를 쓴다. 또 개수를 드러냈으면 정의를 쓴다. 또 을목을 드러냈으면 월급을 쓰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천간으로 이렇게 투간 것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것이 다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무토가 이렇게 투출했어요. 공기가 투출했기 때문에 이 편제격이죠. 편제격이 어떤 국을 거느린 거에 따라서 격국이 성패가 딱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 제격인데 개수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인성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제격패인이라고 하는 격국이 만들어져 가지고 성격이 되겠죠. 또 이렇게 을목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을목이 올라오면 겁지가 이렇게 올랐어요. 제격인데 제격에서 겁지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럼 패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투간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해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령을 중심으로 삼합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간목이 진월에 이렇게 생긴 경우에 이 신자, 이렇게 신하고 자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수국을 이뤘어요. 그러면은 이 제격이 이렇게 제가 인성으로 이렇게 화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제격이 인수를 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드러났으면 하나만 쓰고, 겸하여 드러났으면 겸용하고, 정관에 드러난 것과 지지에 해합한 것이, 해합하면 드러난 것과 해합한 것을 함께 쓰는 것이니, 그것이 합하여 유정한 경우는 기라고, 그것이 합하여 무정한 경우는 불기라다 그랬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자진 수국이 됐는데 정관으로 이렇게 그 임수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정관이 투출한 거하고 지지에서 삼합한 거하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유정하죠. 같은 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정하다 하고, 무정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지지는 삼합을 이루어가지고 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관으로 무토가 이렇게 투출했거든요. 그러면 토국수 해가지고 제극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유정, 무정에 대해서도 배웠죠. 그런데 이 작기에서도 똑같아요. 저기는. 그래서 거스르지 않고 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월에 간목이거든요. 개수가 투출했죠. 그러면 제격인데 인수격으로 이렇게 이제 그 투관돼 가지고 재성이 제가 인수를 쓴다는 뜻이 되고 그랬는데 지지에서 이 제가 자진 수국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인성으로 화해 가지고 이제 정관에 있는 개수하고 서로 이렇게 유정하잖아요. 굉장히 정이 있죠. 서로 그까지 아니니까. 예를 들어 간목이 진월에 생하고 개수가 투출하여 인수격을 이루며 다시 자와 합하여 신과 합하여 자진이 이렇게 합하여 수국을 이룬 경우에는 인수의 격이 맑고 혼잡하지 않으니 이것은 투출된 그 청간 개수하고 화합한 지지가 유정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유정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진월의 병화일가, 진월의 병화가 진월에 생하고 개수가 투출했거든요. 정관격을 이루며 다시 을목을 만났다. 여기 을목을 이렇게 만났거든요. 을목을 만나서 인수격을 이루는 경우에는 정관하고 인수가 상생하고 인수가 다시 진중에 그 무토를 제거하여 정관격이 순수하다. 이것은 두 간이 함께 투출한 것을 이렇게 합치하여 유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게 식신격이죠. 화생토와 식신격에서 이 정관이 이렇게 투출하면은 폐가 되죠. 폐가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을목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을목이 올라오면은 두 개 다, 진에서 두 개 다 이렇게 개수가 올라오고 을목이 올랐어요. 그러면 유력하죠. 유력한데 이 을목이 그 원령 무토를 극해서 이 정관을 살려낸다. 그래서 굉장히 유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정의 뜻, 거스르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목이 추월에 생하고 신금이 이렇게 투출해서 정관격을 이루었거든요. 정관격을 이루었고, 지지에서 삼합을 이렇게 했거든요. 사인데 잘못됐네요. 사와 유의 해합을 하여 근구를 이루며 다시 기토가 투출하여 정관을 생하는 경우에 두 간이 이렇게 투출한 것과 지지에서 해합한 것이 합치되어 유정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지지에서 삼합을 이룬 것이 뭡니까? 제가 정관으로 이렇게 화했죠. 그리고 이 기토가 투출했기 때문에 재생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주가 이렇게 그 정관으로 투출한 것끼리 서로 이렇게 이루어주고 또 지지에서도 삼합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유정하기 때문에 두 개의 정관이 투출해가지고 이렇게 유정하기 때문에 유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정의 뜻, 이제 무정이라고 또 있죠. 유정하면 반드시 무정한 것도 있겠죠. 이것은 폐격이 되는 것이죠. 예? 거슬려서 배반한 것이죠. 예를 들어 미월에 임수일간이 이제 기토가 투출했어요. 그럼 정관격이죠. 근데 지지에서 해, 묘, 미, 목국이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목국은 상관이 되겠죠. 예? 상관이 되니까 상관경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폐가 됐다. 이런 것들은 무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똑같죠. 우리 용신의 변화에서 얘기한 거하고 같은 그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보면은
가빌간이 진월에 이렇게 생하고 물토가 이렇게 투출했죠. 적격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임수나 개수가 투출해가지고 무게합을 하든지 이렇게 무게합을 하든지 또 이렇게 임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재근이 되면은 재성하고 인성이 둘 다 이렇게 좀 손상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무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요즘 옛날에는 아마도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이 무정이라고 아까 이제 한 것이고요. 근데 유정한데 무정하게 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격이 되었는데 다시 폐격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폐격을 만들어주는 그 글씨를 찾으면 되겠죠. 보면은 진원의 관목이 이렇게 임수를 만나서 인수격을 이루었거든요. 인수격을 이루고 다시 병을 만났어요. 병을 만나면은 이렇게 식신은 본래 일간을 설하여 수레하게 되어 격을 이룬 듯하나 화가 토를 생하였어. 이 화가 화생토 해가지고 생할 수 있어서 진중의 무토를 돕게 되어 인수격이 혼탁하다. 이런 경우에는 임수가 투출하고 지지에 신자 수국이 해봐야만이 투출된 그 병화도 장애를 받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진 수국이 되기 전에요. 신자진 지지에 신자진 수국이 되기 전에 이렇게 진월에 보면은 그 제격이잖아요. 제격인데 객격에서 인수가 이렇게 투출했어요. 그러면은 객격 그 폐인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이 화가 이렇게 있다. 정간에 화가 있으면은 화생토 해가지고 이 재성을 이렇게 식신이 재성을 이렇게 생해주니까 제가 이렇게 왕이 돼서 토국수를 이렇게 한다. 이럴 때는 이렇게 굉장히 유정하게 되었는데 무정하게 된 경우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보면은 간목이 진월에 이렇게 진월에 생했어요. 간목이 생하고 임수가 투출하여 인격을 잃은 경우에 비록 병화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지지에 진술충으로 두 토가 돛기를 충하여 토가 이렇게 동요하게 되므로 정간의 임수가 원령에 통근하기 어려워서 인수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간목이 진월에 이렇게 투출했어요. 그런데 임수가 올라와가지고 근데 서로 진술충이 되면은 제격에서 이렇게 충을 하게 되면은 임수의 근이 고갈되기 때문에 임수가 활동을 못하죠. 그래서 제격피인의 격이 깨졌다라고 이렇게 해서 유정한테 무정하게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보면은 이렇게 개수가 진월에 이렇게 생했어요. 그리고 무토가 투출했죠. 그래서 정관격을 이루었어요. 그럼 다시 지지에서 신자 수국이 돼서 이렇게 하바에 수국을 이룬 경우에는 투출한 그 무토하고 해압한 지지가 상극하여 무정한 듯하지만 그걸 받는 것이 겁제이므로 월급이 관을 쓰는 것과 같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무정한 것 같지만은 유정하게 된 경우란 얘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폐격이 되었는데 다시 성격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기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개수가 진월에 생했으면 이 무토가 투출해서 관격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관격을 이룬데 신자진 수국을 이렇게 이루게 되면은 이게 겁제가 되거든요. 겁제가 되는데 이 천간에 투출한 무토가 겁제가 되면 격이 깨지잖아요. 그런데 무토가 있기 때문에 겁제를 제압해 가지고 이렇게 격을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를 무정한테 유정하게 된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병이 이제 식신격이죠. 식신격에 이제 생하고 무토가 투출한 식신격을 이뤘어요. 다시 또 이제 임수 칠살격을 이룬 경우에 두 간이 함께 투출하여 상극하지만 그걸 당하는 것이 칠살이므로 비유하자면 식신격이 칠살을 대등하고 이렇게 칠살이 식신을 제압하는 것과 같아서 무정한 듯하지만 유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면은 성격이 되었다가 폐격이 되고 폐격이 되었다 성격이 되고 이 과정만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하고 있으면은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혼란스럽거나 이렇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사개신과 사융신으로 해서 성격이 되었냐 폐격이 되었냐 그래서 무정하냐 유정하냐 그리고
또 원력에서 이렇게 투과돼 있는 것끼리 서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유정하다 하고, 또 원력에서 이렇게 투과되어 있기 때문에 유력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전번에 배웠죠. 유정하면서도 유력한 사주가 1등급 사주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죠.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잡기에서 용신을 취하는 것은 다 똑같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스스로 이렇게 이것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이렇게 검토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네, 이것으로 어, 잡기에서 용신 취한법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사주 하나를 지금까지 배운 그 이론에 따라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